핵심지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내 거를 팔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다시 핵심지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핵심지 부동산이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양도세 관련인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즉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고 날짜가 22년 5월 9일 17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한시 배제의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총 3가지 내용이 되겠죠. 3가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3가지 정도가 바뀌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 5월 10일 이후 날짜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주택수가 많더라도 일반 세율 혹은 뭐 장기특별공제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장기특별공제를 받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2가지가 나오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주택자였다가 최종 1주택이 남아있으면은 사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다시 2년 이상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즉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최종 1주택이 남게 되더라도 그 최종 1주택이 이전에 취득 시점부터 기산이 되다 보니까 바로 비과세를 받아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다. 원래 기존대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 적에 기존에는 즉 1년 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됐었는데 이게 전입 요건 자체도 없어지고요. 종전주택은 이게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수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즉 5월 9일에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양도세 관련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 1년간 이제 배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2번째는 보유 거주기간 리셋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기존에는 1년 내 매도해야 되고 1년 내 전입해야 됐었는데 이 전입 요건이 없어지고요. 이게 종전주택은 2년 내에만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 3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나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사실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내가 물건을 팔고 그냥 있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과 배제 날짜를 보면은 5월 10일 이후에 중과 배제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 보유세 부과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이 기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급하게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내가 뭐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낮지는 않아요. 사실 그동안 몇 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세금이 좀 많다 생각이 돼서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매물이 나올 것이냐. 그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매물 있죠. 외곽지에 그동안에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은 매물들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쌓여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입장도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2가지의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핵심지의 부동산을 들고 계신 분이 있고요. 핵심지 부동산을 들고 있지 못하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뭐 핵심지의 부동산은 뭐 계속
당연히 보유하려고 하겠죠. 매도할 이유가 없을 때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오른 이 외곽지만 좀 매도를 할 거겠죠. 근데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에서 끝이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다시 그 자금으로 재매수를 할 건데 지금은 취득세의 중과 규정이 그대로죠. 취득세를 완화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취득세 이슈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사실 수요가 다시 몰리겠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뭐 핵심지 부동산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주택을 적어도 한 3채 정도 이상일 텐데 이번 시점에 이걸 하나를 매도를 하고, 그죠? 일반세율로 매도를 하고 장기 특별공제도 받고 뭐 이렇게 매도를 턴 다음에 최종 1주택이 남겠죠. 이게 양도 차익이 아마 가장 많은 거 하나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 이걸 이제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리셋 규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이 자금을 이렇게 더해서 다시 어떤 핵심지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럼 뭔가요? 결론적으로 핵심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보시는 것처럼 다 핵심지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을 거고, 핵심지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내 거를 팔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다시 핵심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핵심지 부동산이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주택자나 뭐 일시적 2주택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비과세는 아마 받을 겁니다. 비과세를 받는 게 기존에는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을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비과세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고요. 비과세가 수월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갈아타기가 쉬워지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 역시 내가 살던 지역보다는 상위급지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역시 뭐 핵심지의 부동산으로 또 모이게 되는 거죠. 상위급지로 가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니까.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주택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무주택자도 보면은 청약 가점이 높아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뭐 계속 청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주택을 사지 않겠죠. 계속 청약을 도전하실 겁니다. 이제 반면에 가장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청약 가점이 매우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앞으로의 전세 가격 향방에 따라서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할 건지 전세로 살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임대차법이 계약갱신권이 이제 끝나게 되는 여름 이후 시점에 전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이죠.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주택을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해준다라는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근로소득이 많다, 사업소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핵심지, 상위급지의 부동산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비사업 구역으로 가는 게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즉 시세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재건축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재개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실 좀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급매물이 나올 텐데, 그런 급매물들이 이런 외곽지의 급매물 위주로 나올 건데요. 이거를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급매물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급매물을 잡아야 되냐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일시적 1가 2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물들은 조금 급매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비과세 매물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요 비과세 매물을 한번 급매로 잡아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풀어드렸으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